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 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 기능사 TV 프로그램으로 2021년도 조리 기능사 시험 필기 보거 조리실무, 기초조리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문제는 51번부터 60번까지 10문제씩 나오죠. 근데 오늘은 그 2회차, 즉 10문제 10문제에서 2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식초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식초는 맛이 강하지 않으므로 여러 음식 재료와 잘 어울린다. 맛이 강하지 않으므로는 아니죠. 여러 음식 재료와 잘 어울리는 건 맞습니다. 1. 식초의 맛은 맛을 지배하는 성분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맛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아주 탁월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3. 감식초나 매실초 등은 최소량으로도 요리의 맛을 변화시킬 수 있죠. 4번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주로 곡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거다. 예를 들어서 현미식초라든지 이런 식으로 곡물을 발효한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선한 어패류는 무엇인가?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복부에 탄력이 있는 것, 각막이 눈 속으로 내려앉은 것이 아니고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아가미가 적회색인 것이 아니고 선홍색입니다. 살이 뼈에서 잘 떨어지면 안 되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미 자가소화가 됐다는 얘기니까요.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리된 채소가 시들해지는 것과 관계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답은 4번 단백질의 활성화로 선택적 투과성이 강해져서 라고 했는데 채소에는 단백질 성분이 사실상 거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팽합을 이뤄서 즉 채소에 많은 것이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팽합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는 원형질막이 파괴되어서 삼투압 역시 마찬가지로 삼투압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든지 이럴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액체가 세포 내위로 교류하게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투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2, 3번이 모두 삼투압 문제이기 때문에 채소가 소금에 저는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생선 조리 시 비린내 제거 방법에 동원되기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비린내의 주성분이 TMA죠. 그 TMA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씻으면 거의 대부분이 다 씻겨져 나갑니다. 조리할 때 마늘, 이 향신료 쪽이죠. 식초 역시 마찬가지로 휘발성이니까 냄새를 휘감아서 함께 날려버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중조는 이거는 녹색 이걸 고정시키는 채소에 녹색을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조가 뭐죠? 중탄산 소듐,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식소다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생선 조리 시 비린내 제거 방법에
동원,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어패류의 화학적 선도 측정 방법의 정량 분석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측정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화학적이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예, 여기서 2번 근육 탄력성은 물리적인 거예요. 화학적인 게 아니고 인돌 화학성분이죠. 유기산 화학성분이죠. 히스타민 역시 다 화학성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상 이제 근육 탄력성은 관능적인 선도 측정 방법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계절복으로 보기 힘든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잔무늬복이 되겠습니다. 배복, 선복, 운복은 계절복이죠. 예,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식용복어가 아닌 것, 식용복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쿠사후구가 되겠습니다. 도라후구, 희강후구, 나시후구 모두 식용이 가능하다.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복어조리 기구를 잘못 연결한 것이 뭐냐, 즉 기구의 일본식 이름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예, 답은 2번 석쇠 마나이타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석쇠는 야끼아미라고 얘기하고 마나이타는 뭐죠? 예, 도마가 되겠습니다. 채는 우라고시, 강판은 오롯시간에, 휘칼은 사시미고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중 어패류 손질에서 가장 나중에 제거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네, 내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순물이 아닙니다. 내장이 답이 되겠다. 네,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복어 주둥이 손질로 적당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주둥이와 함께 혀를 잘라낸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손질 방법이다. 입과 눈 사이에 칼을 넣어 주둥이를 자른다. 위 이빨 사이로 칼을 넣어 주둥이를 자른다. 맞는 말이죠. 손질한 주둥이는 소금으로 손질하여 데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급에 속하지 않는 복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이제 약간 말썽 있을 만한 문제죠. 사람마다 약간의 이제 구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조리기능사 시험의 메인은 NCS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할 때 NCS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라후구, 가라스, 마후구는 고급 복어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고, 고몽후구가 고급 복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복어독을 쉽게 제거하는 기전이 뭐냐. 복어독이 무척의 맹독이죠. 예,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긴급 조치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알칼리성으로 희석시키는 게 우선 응급조치로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복어독의 이름이 테트로도 톡신이죠. 예, 테트로도 톡신의 가장 좋은 중화 방법. 그러니까 물론 병원에 가야 돼요.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만약에 이제 음식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병원에 가기 전에 일단 119가 온다든지 할 때 우선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 응급조치의 방법 가장 좋은 게 뭐냐? 중조. 아까 중조 나왔었죠. 녹색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식소다, 탄산 소듐
중탄산 소듐을 우리가 중조라고 하잖아요. 식소다를. 예, 이거를 약 2 내지 5% 정도 희석시켜 가지고 먹이는 많이 분의 양을 좀 많이 먹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응급조치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중화가 되죠. 이게 알칼리성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119라든지 이제 오면 후송을 시킨다든지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일식 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산 분해 간장은 값이 싸면서도 맛이나 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값은 싸지만 맛과 향이 별로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린 말이 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값은 싼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염산으로 3일 정도 만들면 추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빠른 시간 내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값이 무지하게 싸요. 그런데 향이 별로 안 좋죠. 예. 화학간장은 콩 대신 탈지 콩가루와 밀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계량간장은 계량매주를 사용하죠. 예. 화학간장은 염산을 사용하므로 반드시 중화제를 첨가해야 되는데 산분해 간장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제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산이 강독성 강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화제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의 조리와 거리가 먼 설명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답은 3번입니다. 끓는 물에서 오랜 시간 데치면 문제가 있죠. 예. 해조류를 끓는 물에 오래 끓이면 풋내가 나고 그 알긴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또 녹아져 나오면서 끈적끈적해지고 꼭 그 전분 푸른 것처럼 점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제품에. 그러니까 그 음식이 제품이잖아요. 어쨌든 외식업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끓이면 안 된다. 그리고 국물 맛이 이제 텁텁해지면서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끓는 물이 문제가 아니고 오랜 시간 데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수용성 성분의 손실이 쉽죠. 예, 이게 왜 해조류가 식물이잖아요. 식물. 물론 바닷속에 사는 거지만 조리수의 영양 성분이 배어나오죠. 이 말이나 이 말이 나죠. 1번 말이나 2번 말이나 같은 말이죠. 조리수는 그러기 때문에 깨끗하게 손질을 한 다음에 조리수는 다 마시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단지 참고로 이걸 이제 짜게 했을 경우에는 소듐, 즉 나트륨 성분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물의 간을 적절히 해야만 국물을 모두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계절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1번 풀복이 되겠습니다. 피안복, 붉은 눈복, 상자복 모두 계절복에 속한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거조리 도구로 잘못 기술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역시 일본 말로 그 조리 도구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 칼, 보초 맞는 말이죠. 냄비, 나베, 도마, 마나이타 맞는 말이에요. 김발, 구시라고 연결된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김발은 뭐죠? 마키스. 예. 구시, 꼬치를 구시라고 그러죠. 예.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3번. 육류용은 봉상액체를 사용한다. 육류용은 어떻게 재야 되죠? 심부 온도를 재야 되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야 돼요? 탐침용으로 만들어야 되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봉상액체 온도계는 주로 어디다 쓰죠? 기름이라든지 또는 당에 이런 거, 설탕
물이라든지 또는 뭐 발효원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봉상액체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비접촉식을 사용을 하죠. 예, 통상. 그러나 이제 심보온도를 사용할 때는 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면온도는 적외선을 사용할 때, 이게 적외선을 사용하는 게 비접촉식이죠. 기름이나 당액은 200 내지 300도 섭씨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에 뭘로? 쇠로 탐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또는 그 유리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도 그 내열성이 돼야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 손질에서 가장 나중에 제거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4번 오른쪽 지느러미가 되겠습니다. 예,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오브시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가스오브시는 뭐로 만들죠? 예, 가다랑어, 그러니까 참치죠. 예, 요 가다랑어포는 휘발성이 있어서 시간이 경과되면 향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참고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스오브시는 조리한 후 오랫동안 향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향이 날아가 버립니다. 가스오브시는 가다랑어포를 대패밥처럼 얇게 썬 것을 말하죠. 맞는 말이죠. 가다랑어의 등속 부분을 도려내어 사용한 국물을 1번 다시라고 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가다랑어 중 기름기가 적은 부분이 제일 좋은 부위로 속한다. 예. 해서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거 기본 양념 조리에 유의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3번. 무 특유의 향기와 매운맛을 유지하는데 유의해야 된다. 가 되겠습니다. 이 무는 실제 이제 특유의 향기나 매운맛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소화 촉진 용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재료죠. 예. 1. 초간장을 조리할 때는 비율에 유의해야 맞죠. 예, 물에 씻어 실파의 점액질을 제거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무는 강판에 간 후에 물에 담갔다가 건조시켜 사용한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 매운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차피 지금 그 와사비라든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목별 문제 2회차분 10문제, 10문제, 20문제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귀로 듣는 유튜브로 해서 오디오 버전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들으실 수 있는 버전으로 좀 이제 간략화된 보이스 버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과 함께 그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쉽게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